난 예외를 인정하지 않네. 예외란 법칙을 문란하게 하거든. 작은 것들이 무한히 중요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나의 격언이 되어 왔다네. 자네는 내 방법을 알고 있지 않나? 그것은 사소한 것들로부터 관찰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지. 평범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방해가 되기보다 오히려 길잡이가 되지. 나는 내 방식대로 일하고 내가 원할 때 단계별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완벽히 결과를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원하네.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하고 나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무엇이 남든 그것이 진실이라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야. 그것을 앓고 바로잡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지. 자네는 사물을 보기만 하고 관찰을 하지 않는군.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네. 나에게는 일 자체가 보수니까 말이야. 내가 사는 보람은 늘 생존의 지루함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데 있다. 셜록 홈즈. 셜록 홈즈처럼 직설적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영국의 추리작가 코난 도일이 창조해낸 이 세계적인 명탐정은 그의 언행 하나하나만으로도 참 개성 넘치는 매력적인 캐릭터임을 실감하게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주인공은 바로 명탐정 셜록 홈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셜록 홈즈는 제 인생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어린 시절 셜록 홈즈 시리즈를 읽고 자란 탓에 막연하게나마 셜록 홈즈를 닮고 싶은 욕망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셜록 홈즈를 대변하는 특징들은 참 많은데요. 그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그의 추리법입니다. 셜록 홈즈는 언제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탐정의 추리 과정이란 끊임없이 수고하는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료들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절대로 편견을 갖지 않고 사실이 나를 이끄는 대로 순정하며 따라가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홈즈는 그의 의뢰인과의 관계에서조차 주관적인 편견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왓슨이 메리 모스턴 양의 첫인상에 반해 주관적인 의견을 피력하자 이렇게 말하죠. 개인적인 자질을 보고 왜곡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네. 고객은 나에게 단순히 하나의 개체이며 문제 속에 있는 한 요인에 불과할 뿐이지 감정적인 것은 명확한 추론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네. 그리고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관찰해 본 적 없는 분명한 사실들로 가득 차 있지. 명확한 사실만큼 사람을 속이는 것도 없다네. 그렇다면 그 명확한 사실을 간파해내는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홈즈의 남다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저 보고 지나치는 것을 관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왓슨과 홈즈가 마루에서 방까지 수백 번이 넘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홈즈는 계단이 17개 있는 것을 관찰했지만 왓슨은 그저 보기만 한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귀찮아서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계단 개수를 세지 않은 것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홈즈는 그 사소하고 귀찮은 것을 습관처럼 매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홈즈는 강찰되는 사실이나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나 사건이 없는 상태까지도 관찰합니다. 증거가 없는 것은 종종 매우 의미심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 맥도널드가 홈즈에게 모리어티 교수의 서류들을 조사하고 나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았느냐고 묻자 홈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지요. 이 점이 놀라운 일입니다. 소설 두 번째 핏자국에서도 사건 발생 이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중요한 일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지. 경주마 실버블레이즈가 사라졌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주목해야 할 만한 다른 일들이 뭐 없겠습니까?
밤새 있었던 그 유별난 개에 대한 것이죠. 실례지만 그 개는 밤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재밌는 점 아닙니까? 말이 사라졌는데 밤새 짖지도 않은 개는 홈즈에게 있어 분명 흥미로운 강찰 대상입니다. 홈즈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상을 들여다보았을 때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사소한 일처럼 중요한 건 없다네.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에게 쓸데없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결코 대체적인 느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네. 세부사항을 집중적으로 보아야만 한다네. 세세한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범인이 두 다리를 땅에 딛고 서 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탐구자가 감지해낼 수 있는 작은 단서나 변화, 사소한 흐트러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평범하고도 지극히 당연한 사물 하나하나마다 의문을 가지는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작은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 홈즈가 말하는 관찰 능력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이었죠. 자, 지금부터는 셜록 홈즈 시리즈 작품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개 중 딱 하나만 믿고 추천해줄 만한 소설이 없다는 점입니다. 홈즈 시리즈는 장편이 그만한 가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 한 편만으론 작품의 진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단편을 추천하려고 해도 그 중에는 홈즈의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있고 홈즈가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소설도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접한다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게 될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듯 셜록 홈즈 시리즈는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단 한 편만을 꼬집어 이야기하기엔 무의미한 것입니다. 홈즈 시리즈의 매력은 여러 편의 단편을 읽는 과정에서 익숙하게 느껴야만 재미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책은 바로 코난 도일의 첫 번째 단편집 셜록 홈즈의 모험입니다. 셜록 홈즈의 모험은 코난 도일이 1892년에 집필한 첫 번째 단편집인데요. 총 12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헤미안 스캔들, 말각머리 영맹, 신랑의 정체, 보스컴 계곡의 미스터리, 5개의 오렌지 씨앗, 입술이 비뚤어진 사나이, 푸른 석류석, 얼룩끈, 어느 기술자의 엄지손가락, 독신기족, 녹주석, 코로넷, 너도 밤나무 저택, 이렇게 총 12편입니다. 특히 코난 도일이 직접 뽑은 셜록 홈즈 베스트 1위 얼룩끈과 2위 빨강머리 영맹이 수록되어 있어서 셜록 홈즈 단편집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얼룩끈과 입술이 비뚤어진 사나이 그리고 보스컴 계곡의 개사건을 모험의 명작으로 꼽고 싶습니다. 자, 사실 셜록 홈즈는 장편을 떠나서 단편을 놓고 봤을 적에는 그 가치를 논하는 기준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에거스 크리스티나 엘러리 킨의 단편집을 보더라도 그리고 현재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추리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집과 비교해 보더라도 셜록 홈즈 시리즈를 감히 따라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단편집만 놓고 봤을 때는 셜록 홈즈 시리즈를 능가하는 추리소설이 향후 몇 세기 절대로 나오지 않으리라 장담합니다. 그런데 코난 도일은 왜 풍부한 스토리의 장편소설을 포기하고 단편집에만 몰두했을까요? 이는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를 집필하게 된 배경과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의사였던 코난 도일은 애초에 열정을 가지고 탐정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조홍색 연구를 집필하였기에 시리즈로 소설을 연재하리란 생각을 결코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후 즉흥적으로 잡지사의 연재를 시작한 보헤미안의 스캔들이 의외로 독자들이 큰 호응을 얻게 되었고 이에 스트랜드 잡지사가 거액의 원고료로 도일을 유혹하였습니다. 이를 뿌리치지 못한 도일이 단편 몇 편을 추가하여 잡지사에 원고를 넘겼던 것이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것이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된 느낌입니다. 셜록 홈즈가 해결하는 숱한 사건들 중에는 피비린내 나는 살인사건이나 잔인한 강력범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남녀관계, 가정문제,
직업 문제 등 일상생활에 있을 법한 것 중에서 특이한 일들을 소재로 삼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당히 친근하게 다가오며 그때그때마다 홈즈의 인간적인 기지에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소설 속 셜록 홈즈는 아편과 코카인 중독자의 철저한 독신주의자이며 여성을 믿지 않는 등 상당히 특이한 인물로 묘사되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 누구보다 인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전에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지만 홈즈의 수사 과정과 일본 만화 속 소년탐정 김전일의 그것을 비교해보자면 김전일은 범인을 스스로 파국으로 치닫게끔 궁지로 몰아가는 추리를 하지만 홈즈는 새로운 길로 안내할 방법을 제시하는 추리를 합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유쾌한 결말이 여기 있습니다. 조금 시험해 보았을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도 법적으로 큰 책임입니다만 제가 알 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밟아야 할 법률적 수속을 취하기로 합시다. 당신은 피고, 왓슨은 배심원, 저는 판사입니다. 그럼 배심원 여러분, 피고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입니다. 왓슨이 힘주어 말했다. 백성의 소리는 신의 소리이니라. 당신을 방면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그녀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그녀와 당신의 미래로 오늘 밤 우리들이 내린 판정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기를 빌겠습니다. 결말을 알더라도 스포일러라고 느끼지 않을 추리소설이 바로 셜록 홈즈 시리즈입니다. 코난 도일은 결코 기상천외한 결말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 그런 결말이 더욱 인간적이고 유쾌하기만 하네요. 셜록 홈즈의 추리를 통해 제가 얻은 이 쾌감을 다른 이들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